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생명체 구성물질.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어떤 순서, 그 통합과학에 있는 생물 파트를 먼저 쭉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학 파트를 선생님이랑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첫 번째로, 자, 생명체 구성물질이라는 게. 그죠? 우리 사람과 같은 생명체들을 이루고 있는 물질이 뭐냐, 이거지? 그죠? 이거 뭐 우리 중학교 때도 조금 배우고요.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하고 비슷한 게 좀 많이 있을 겁니다. 그죠? 일단은, 그럼 이제 우리 사람을 갖고 얘기를 합시다. 사람도 생명체니까 사람이나 뭐 다른 생명체나 비슷하거든. 그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이 뭐가 있느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물이야, 물. 물. 뭐 부위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겠다만 몸 전체로는 한 66% 정도를 차지를 해요. 몸 전체로는 한 66% 정도를 차지하는 게 바로 물이다. 물. 얘가 그럼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이따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물 다음으로 이제 많이 차지하는 게 뭐냐면, 자, 단백질이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단백질. 그죠? 뭐 예를 들자면 좀 이따 나오겠죠.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이라든지 뭐 머리카락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니네 나이 때 왕성하게 나오고 있는 이른바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단백질이거든.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것 중에 두 번째로 많은 게 단백질. 자, 그 다음에가 이제 뭐야? 지질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지질. 지질이라는 물질이 있고, 뭐 이제 중학교 때는 흔히 지질 중에 지방이라고 하는 것만 배우는 거야. 배양. 지질이 있고, 그 다음에 무기염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핵산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탄수화물, 뭐 이런 순이야. 비율로 따지면 여러 가지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걔네들이 내 몸을 이루고 있는 비율을 따지면 요런 순서가 되겠다. 그죠? 그럼 그 중에서도, 자, 좀 이따 이제 나오겠지만은, 여기 물을 제외하고 나머지 애들 중에 단백질, 지질, 핵산,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애들, 얘네들을 또 요 무기염류 제외하고 물과 무기염류를 제외한 요 나머지 애들, 요 나머지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도 부르냐면 그 구성하는 원소가 탄소를 포함하고 있거든. 그래서 탄소화물이라고도 불러. 탄소화물. 탄소화물이다 이렇게. 탄소화물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자세하게 이제 얘기를 해볼 거다. 그럼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 물. 뭐 우리 물은 잘 알잖아, 그지? 일단 뭐 니네 물 분자는 어때? 수소 2개와 산소 하나가 이렇게 이제 결합해서 만들어져 있잖아. 근데 이제 물 분자가 특징이 있어. 그 특징이 내 몸을 66%나 이루고 있는 이유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야. 자, 물 분자가 이렇게 있어. 응? 물 분자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물 분자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보통 뭐 어떤 분자든지 간에 분자들끼리는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 분자 사이 인력이라고 그러거든. 그런데 물 분자는 있잖아. 그 분자들끼리 잡아당기는 힘이 말이야. 다른 분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세.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수소결합이라 불러. 수소결합. 그러니까 그 분자들끼리 잡아당긴 힘이 얼마나 세길래 결합이라는 표현을 쓰냐 이거지. 그 정도로 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 니네 중학교 때 뭐 액체, 고체, 기체 배웠잖아. 야, 고체가 액체 되면 뭐지? 고체일 땐 분자들이 어떻게 돼 있어? 굉장히 가깝잖아. 붙어 있잖아. 그러다가 얘가 액체가 되면 어때야 돼? 분자들이 좀 떨어지는 거지. 그럼 생각해봐. 붙어있던 애들이 떨어지려면 잡아당기는 인력보다 세야 돼. 그지? 가열을 하잖아. 막 가열을 하다 보면 걔네들보다 이 잡아당기는 힘을 이기고 얘네가 멀어질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물 분자는 그 잡아당기는 힘이 매우 세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얘네들을 떨어뜨려 놓으려면, 즉 뭐 액체로 만들고 기체로 만들려면 굉장히 많이 가열을 해야 돼. 즉 이것 때문에 물이라고 하는 애의 특징, 첫 번째. 비열이라는 게 굉장히 높다는 거야. 비열과 기화열이 높은 특징을 나타내요, 물은. 그럼 비열하고, 그러니까 기화열이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끓는 점이라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비열하고 기화열이 높아, 이것 때문에.
그러면 이거 비열하고 기화율이 높은 게 내 몸의 대부분을 이루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니네 중학교 때 배웠잖아. 비열이 높으면 그게 액체인 경우에 잘 안 뜨거워지고 잘 안 식어. 그지? 비열이 높으면 잘 안 뜨거워지고 잘 안 식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렇게 비열이 높은 물로 내 몸이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체온이 급격하게 안 변한다는 거야. 오늘처럼 추운 날씨에도 체온이 확 떨어지지 않고 반대로 너무 더워도 체온이 확 올라가지 않고 항상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특징 때문에 바로 내 몸의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내 몸의 대부분이 물인 이유가 바로 그거야.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 이거지. 그거는 바로 이제 물이 갖고 있는 이런 특징 때문이다 이거야. 두 번째는 물은 말이야. 물이라는 액체 자체를 또 한편으로는 극성용매라고 해요. 극성용매. 니네 용매는 들어봤지? 니네 예를 들어 중학교 때 그거 배우잖아. 설탕물에 대해서 배우잖아. 설탕이란 놈을 물에다 녹이면 설탕물이 되는데 그럼 이때 그 물에 녹는 설탕을 용질이라고 그러고 그 설탕을 녹이는 물을 용매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물은 용매야, 용매. 근데 극성용매야. 그러니까 뭐 극성이 뭔지 무극성이 뭔지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되게 다른 물질을 잘 녹여. 다른 물질을 잘 녹인다는 얘기지. 그럼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 몸에 있는 혈액 있지, 혈액. 피. 피도 주성분이 물이거든. 그러니까 피의 주성분이 물이니까 그 피 속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잘 녹아. 그래서 피가 내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영양소라든가 산소 뭐 이런 걸 잘 운반을 할 수 있는 거지. 이제 우리 몸 속에서 여러 가지 물질들을 운반하는데, 그지?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거야. 그 다음에 그렇게 다른 물질들이 또 잘 녹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거기에 녹아서 지들끼리 또 화학 반응을 해. 물질 대사라고 얘기를 하거든. 우리 중학교 때 화학 반응 배웠잖아. 근데 우리 몸속에서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하는데 다른 애들 굉장히 잘 녹이니까 일종의 운동장 역할을 해주는 거야. 우리가 축구를 하려면 운동장이 있어야 되잖아. 운동장이 좋아야 축구를 잘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비슷한 거야. 물에 잘 녹기 때문에 그 물이 어떤 물질 대사라고 하는 거. 물질 대사라고 하는 일종의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매개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매개 역할. 그지? 매개 역할을 한다. 이거지. 그래서 뭐 나머지 특징들은 이제 책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내 몸의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는 이유, 이런 특징들 때문에 이런 거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유리하기 때문이다라는 것만 좀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니? 나머지 선생님이 여기서 설명하지 않은 건 그냥 우리 교재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는 걸로 충분할 겁니다. 알겠니? 충분할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 내 몸을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물질들, 무기업류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 다 탄수화물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뭐 물 66%라고 하면 한 34%가 이제 얘네들이란 말이야. 그러면 내 몸의 또 대부분인 거잖아. 34%, 3분의 1이나 이런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대.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는 이유가 뭐냐, 이제 뭐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야.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생명체와 탄수화물 그래서 나오지. 이 얘기야. 이거 지우고 합시다. 물을 제외한 나머지 주요 물질들이 대부분 탄수화물이다 이거지. 그지? 야, 탄수화물이라는 게 뭐지, 얘들아? 니네 화합물은 배웠을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어떤 얘네들도 다 따지면 분자인데 그 분자들을 이루고 있는 원소의 종류를 보는 거지. 그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소의 종류가 둘 이상일 때는 우리가 화합물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탄수화물이라는 건 뭐냐면 탄소라는 원소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뭐 수소라든지 산소라든지 뭐 질소라든지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황, 인 이런 여러 가지 원소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을 통칭해서 이제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다 대표적인 탄수화물이다. 이제?
그러면 얘네들이 탄소화물이 이유가 있어. 탄소화물이 또 종류가 대단히 많아요. 그게 이제 바로 요 탄소라고 하는 애가 갖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래. 탄소. 요 탄소가 갖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탄소는 우리가 아직 화학 파트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니네 중학교 때 배웠다. 주기율표라는 거 배웠었지? 나중에 이제 주기율표 배울 텐데, 주기율표라는 걸 보면 이 탄소는 주기율표상에서 14족 원소다 이렇게 얘기해. 14족 원소. 14족. 14족이라는 건 뭐냐면 원자과 전자라는 게 4개란 뜻이야. 4개. 원자과 전자는 그럼 또 뭐냐? 이거 나중에 다 얘기할 텐데, 원자과 전자수만큼 다른 애랑 결합할 수 있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가 4개이기 때문에 이 탄소라는 원자는 최대 몇 개랑 결합할 수 있다? 다른 원자 4개와 결합할 수 있어. 최대 4개. 원자과 전자가 4개이기 때문에. 자, 그럼 잘 봐봐. 이 원자과 전자가 그냥 다른 원자랑 결합할 수 있는 8이라고 할게. 8. 그러면 탄소는 8이 최대 4개가 있는 거야. 그지? 그러면 이 4개를 각각 다른 원자랑 결합한다고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말이야, 수소라는 원자랑 결합한다고 해볼게. 탄소가 수소랑 결합하는데 수소 4개랑 이렇게 결합할 수도 있어. 그 다음에 탄소가 최대 4개랑 결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중에 3개는 수소랑 결합을 하고 하나는 뭐 염소 같은 다른 원자랑 결합, 이렇게도 가능해. 그 다음에 4개 중에 2개는 수소랑 결합하고 2개를 다른 원자랑 또 결합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결합이 가능하거든. 최대 4개랑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니네 알잖아. 분자라고 하는 게 뭐야? 어떤 원자들끼리 결합했느냐에 따라서 분자 종류가 다 다른 거거든. 그러니까 최대 4개 원자 결합이 가능해. 이런 식으로 계속 결합하니까 다양한 분자를 만들 수 있지. 그지? 다양한 분자를 만들 수 있어. 최대 4개 원자 결합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것만으로도 일단 다양한 분자를 만들 수 있거든. 다양한 분자 만들 수 있어.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해봐야 이제 뭐, 그지? 4종류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다양한 분자를 만들 수 있는 건데, 그 이유는 4개랑 결합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 탄소 원자가 탄소 원자끼리 계속 결합할 수도 있어. 자, 탄소끼리 결합하는 거 경우로 한번 얘기해 볼게.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예를 들어 탄소가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은, 탄소 하나가 이제 이렇게 4개랑 결합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근데 그 중에 8 하나를 다른 탄소와 이렇게 결합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또 이 탄소 입장에서 또 하나를 다른, 이런 식으로 탄소가 계속 무한히 결합할 수 있어. 탄소끼리는, 탄소끼리 결합할 때 무한히 결합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탄소 2개랑 이렇게 그냥 딱 탄소 2개끼리만 결합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탄소가 3개가 서로 이렇게 결합할 수도 있어. 혹은 탄소가 이렇게 4개도 결합할 수 있거든. 자유자재로, 그 개수는. 물론 이제 이렇게 탄소끼리 결합하면 나머지 3개는 이제 다른 원자들이랑 이렇게 결합을 하겠지. 맞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생각해봐. 요거 하나만 갖고도 탄소 2개가 결합하고 주변에 최대 또 6개가 결합할 수 있으니까 그 6개가 또 어떤 애가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분자 만들어지겠지? 맞아? 얘는 더 많은 종류의 분자를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자, 이때 우리 탄소가 이렇게 여러 개가 결합하잖아. 그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요거. 이렇게 탄소가 길게 쭉 이어진 건 탄소 골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한히 결합하다 보니까 다양한 탄소 골격을 형성할 수 있다. 탄소 골격을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탄소 골격을 형성할 때
그 탄소 골격이 다양한 또 모양을 만들 수도 있어. 다양한 모양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탄소가 5개가 이렇게 결합을 해요. 이렇게 쭉 우리가 그냥 보통 그림을 그렸을 때 일직선으로 이렇게 결합할 수도 있어. 그죠? 일직선으로 이렇게 결합할 수 있거든. 그러면 탄소 골격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이어져 있으면 이런 걸 우리가 사슬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해. 사슬 모양. 근데 탄소 5개가 결합을 하는데 자 하나 둘 셋 4개가 이렇게 결합을 했는데 예를 들어 마지막 탄소는 여기 또 이렇게 결합할 수도 있거든. 근데 어쨌든 탄소 5개지. 이것도. 그리고 나머지 이제 8에는 다른 원자들이 결합한다고 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어. 자, 이런 거는 가지 달린 사슬 모양 이렇게 얘기해. 가지 달린 사슬 모양. 그 다음에 탄소 5개가 이렇게도 결합할 수 있어요. 어떻게도 결합하냐면은 이른바 이제 오각형 형태로 이렇게 결합할 수도 있거든. 그러면은 뭐 나머지 이제 다 각각의 탄소들이 최대 2개씩을 더 결합할 수 있어. 그럼 이런 건 이제 고리 모양이라 그래. 고리 모양. 이런 식으로 같은 탄소가 결합하더라도, 그러니까 5개가 예를 들어 결합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다양한 또 모양을 만들 수 있어. 뭐 너는 알겠지만 분자가 이제 또 모양이 또 다르면 분자 성질이 다른 거니까 또 이것만으로도 또 굉장히 다양한 분자가 만들어지겠지. 맞니? 자, 그 다음에 탄소끼리 결합할 때 말이야.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선으로 하나 그리면 이게 이제 공유결합이라는 거거든. 근데 공유결합이 뭐가 있냐면 단일결합이 있고, 이중결합이 있고, 삼중결합이 있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아까 8이라고 표현을 했잖아. 내가 8을 4개를 갖고 있는데 얘랑 결합할 때 8 하나로만 결합한 거야. 지금 예를 들어 요 그림은. 이런 걸 공유결합 중에서 단일결합이라 그래. 그런데 탄소끼리 결합할 때는 말이야. 다양하게 결합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 쓸까? 탄소가 예를 들어 탄소 2개가 서로 결합을 하는데 아까처럼 각각 8을 4개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서로 결합할 수 있거든. 그럼 이제 나머지 이렇게 3개는 다른 원자랑 결합할 수 있는 거야. 자, 요런 거 단일결합이라고 해. 단일결합. 그런데 탄소 2개가 서로 결합을 할 때 조금 더 강하게 8 2개를 이용해서 서로 결합할 수도 있어. 그러면 이제 각각의 탄소는 최대 2개가 더 결합할 수 있어. 하여튼 뭐 요런 거. 이렇게 8 2개가 돼 있는. 이거 이중결합이라고 하거든. 이중결합. 그 다음에 탄소끼리 8 3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결합할 수도 있어. 같은 2개가. 이러면 이걸 또 삼중결합이라고 해. 삼중결합.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탄소들끼리 결합할 때 또 다양하게 결합할 수 있더라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결국 이렇게 탄소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굉장히 뭐야? 다양한 분자를 만들 수 있어. 게다가 아까 탄소끼리 결합할 때는 뭐야? 거의 무한대 수준으로 결합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탄소라고 하는 놈은 그렇잖아. 이게 5개만 결합할 수 있으면 여기 6개, 7개, 8개 쭉 결합할 수 있거든. 굉장히 큰 분자를 만드는데 아주 유리한 거야. 그걸 우리가 고분자라고 하거든. 다양한 분자, 이런 특징 때문에 다양한 분자가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고분자를 형성하는 데 유리한 거야. 특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 단백질이니 뭐 지질이니 핵산 이런 애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분자가 굉장히 큰 분자로 이루어져 있거든. 고분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이 이렇게 탄소화합물로 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거야. 탄소가 있으면 굉장히 큰 분자를 만들기에 유리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특징이 있어. 탄소가 이런 식으로 결합을 했을 때 얘네들은 이 구조가 되게 안정해요. 구조가 좀 안정하다 보니까 크고 복잡한 분자를 안정적으로 만들기 아주 유리한 특징이 있는 거야, 탄소는. 그래서 우리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이런 주요 물질들이 대부분 탄소화합물인 이유다 이거야. 알겠니? 탄소화합물이다라는 거. 이런 특징 좀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러한 탄소가 갖고 있는 이런 특징 때문에 탄소라고 하는 놈은 다양한 분자를 만들기에도 아주 용이하고 크고 복잡한 분자를 만드는데도 매우
유리하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 몸에 있는 주요 물질들이 이런 탄소를 기반으로 한 탄소 화합물로 돼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알겠니? 그 얘기가 지금 3페이지 아래쪽에 나와 있는 얘기다. 이 말이지. 그지? 3페이지와 4페이지에 걸쳐서 쭉 나와 있죠. 그지?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런 탄소 화합물로 이루어진 이 우리 몸에 있는 주요 물질들 한번 이제 살펴보자. 이거 살펴보자. 그 중에 이제 물은 얘기했으니까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다? 단백질 얘기가 나온다. 그지? 단백질.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물질 중에 단백질이라는 물질. 두 번째라고 합시다. 물이 첫 번째였으니까 단백질. 자, 그래서 단백질은 방금 얘기했듯이 대표적인 탄소 화합물인 거야. 그지? 그래서 그 구성원소가 어떻게 되는가 보면은 자, 탄소 화합물이니까 탄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그 주변에 뭐 탄소도 여러 개가 이제 결합이 돼 있을 거고 그 주변에 수소라든지 산소라든지 그 다음에 자 질소 그 다음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황이라는 원소를 이렇게 또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촌스러운데 촌스라고 해요. 촌스. 단백질이라는 물질을 이루는 구성원소는 촌스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원소들이 결합을 해가지고 자, 단백질은 아까 굉장히 큰 분자라 그랬잖아. 보통 큰 분자들은 작은 분자들이 여러 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지거든. 자,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단위체라 그래. 단위체. 단백질이라는 물질의 단위체. 뭐라고 하냐면 아미노산이라고 불러. 아미노산. 그러니까 이런 탄소, 수소, 산소, 질소, 황 이런 애들이 결합해서 아미노산이라는 분자를 만들고 그런 아미노산이라는 분자가 여러 개가 결합하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단백질이라는 물질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미노산이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는 단백질은 사실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먹는 단백질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몸 안에서 세포들이 필요한 단백질도 많이 만들어내거든. 그러면 그때 미리 얘기하지만 그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 그러니까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아미노산이 20종류가 있대요. 20종류. 20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20종류의 아미노산들을 이제 몇 개를 또 어떤 순서를 어떤 애들을 결합시키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알겠니? 자, 황균아, 피곤해? 요거만 얘기하고 선생님 쉬엄쉬엄 할게요. 오늘 첫 시간이라서, 그지? 또 안 하다가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라. 자, 보자. 아미노산이라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미노산이라는 분자가 여러 개가 결합해서 단백질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아미노산이라는 분자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굉장히 중요해. 잘 보세요. 자, 아미노산이라는 게 여기 이런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거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 아미노산이라는 분자가 이렇게 생겨 먹었어. 자, 탄소, 요 가운데 있는 탄소를 중심으로 해갖고 그 주변에 질소, 또 다른 탄소, 결합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때 요 전체가 이제 아미노산 분자고요. 여기 보면 질소라는 원소가 있지? 질소라는 원소 옆에 수소가 두 개가 결합되어 있거든. 요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미노기라고 불러. 아미노기. 아미노기라고 불러.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있는 탄소 옆에 또 다른 탄소 있잖아. 그 탄소 옆에 산소 두 개 이렇게 뭐 수소 하나 결합되어 있잖아. 요 부분. 요 부분을 뭐라 부르냐면 카복식이 이렇게 불러. 카복식이.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R이라고 선생님이 써놓은 거 있죠. 그지? 자, 아미노산이 20종류가 있다 그랬거든? 아미노산마다 요 부분은 다 똑같이 생겼어. 분자들이. 근데 선생님 여기 R이라고 써놓은 부분에 이제 어떤 원자나 어떤 분자가 달려있느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지거든?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곁사슬이라 불러. 곁사슬. 이 곁사슬이라는 부위에 어떤 원소나 분자가 결합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진다. 이 곁사슬은 아미노산의 종류를 결정해주는 부분이다. 정리하면 다시 얘기한다. 아미노산이 20종류가 있는데 아미노산들마다 요 아래 요렇게 생긴 여기는 다 똑같이 생겼다.
근데 여기 R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만 서로 다르다. 그래서 그게 아미노산의 종류를 결정한다 이거야. 알겠니? 그러면 자, 그래서 여기 아미노기 카복식이라고 하는 거 좀 꼭 기억하시고, 요 아미노기나 카복식 같은 애들 작용기라고 표현해. 작용기. 그래서 아미노산은 아미노기와 카복식이라는 작용기를 두 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뭐가 된다고? 단백질이 된다고 해서 단백질. 자, 그래서 아미노산이 그럼 어떻게 결합을 하고 되느냐? 잘 봐봐. 아미노산이 예를 들어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 자, 여기 또 다른 아미노산이 하나 이렇게 있다. 자, 이렇게. 자, 여기 지금 아미노산이 하나가 있고 여기 아미노산이 하나가 있잖아. 두 아미노산이 결합을 하는 거야. 결합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선생님이 카복식이라 그랬지? 그 여기가 지금 아미노기라 그랬잖아. 카복식이와 아미노기 사이에 잘 봐야 돼. 요렇게 얘네 둘이 만나면 요렇게 해서 뭐가 만들어질까? 물 분자가 하나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빠져나가거든. 빠져나가면 여기 있는 탄소하고 여기 있는 질소가 직접 결합을 하게 돼. 그러면서 아미노산이 서로 결합을 하는 거야. 자, 잘 봐. 아미노산이라는 단위체들이 결합을 할 때 걔네들이 결합할 때 물이 빠져나가면서 결합을 하거든. 이렇게 물이 빠져나가면서 결합하는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탈수 축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그렇게 결합한 애들은 중합체라고 또 표현을 해. 중합체. 자, 그러면 요 결합한 모습을 그리면 요렇게 되거든. 결합한 모습을 그리면 요렇게 돼. 요렇게. 여기 지금 C 옆에 OH하고 N 옆에 H가 만나서 H2가 빠져나가면서 요렇게 얘네가 결합을 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럼 이때 이렇게 아미노산이 결합하면서 물이 빠져나가고 요 결합한 부분이 아주 중요하거든. 요걸 뭐라 부르냐면은 펩타이드 결합이다 이렇게 불러. 펩타이드 결합.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알겠니? 펩타이드 결합. 펩타이드 결합. 자,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에 의해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아미노산이 이렇게 두 개가 결합했지. 그러면 자, 이렇게 결합해서 만들어진 전체는 뭐라 부른다고? 중합체라고 한다 그랬잖아. 그럼 이 두 개가 결합하는 그 중합체 이름을 뭐라 부르냐면 너네 두 개를 뜻하는 접두사가 있거든. 영어로 따지면 바이시클하고 약간 비슷해. 니네 바이시클이 왜 바이시클이냐? 사이클이 두 개라는 얘기거든. 바이가 두 개를 뜻하는 접두사잖아. 그거랑 비슷하게 다이라는 게 있어. 다이. 아미노산이 두 개가 펩타이드 결합을 이어졌다 해서 이 두 개가 결합한 애를 다이펩타이드라고 불러. 그럼 여기에 이런 방식으로 아미노산이 계속 결합해서 겁나게 많이 결합한 거는 폴리펩타이드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니? 자, 요걸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면 이거야. 예를 들어 여기 아미노산이 이렇게 하나가 있다. 지금 요거 하나가 아미노산 하나라고 칠게요. 요거 하나를 동그라미 그린 거야. 아미노산이 이렇게 두 개가 결합한 거지. 그러면 지금 그 두 개가 결합한 부분, 여기를 뭐라 부른다고?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부른다고요. 그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질문 한번 해볼게. 자, 아미노산이 그러면 두 개가 결합하면 펩타이드 결합이 몇 개인 거야? 하나가 있는 거지, 그지? 결합한 부분이. 세 개가 결합하면 펩타이드 결합이 몇 개야? 두 개가 있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일반화를 시키면 만약에 아미노산이 N개가 결합해서 어떤 폴리펩타이드, 단백질이 만들어졌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걔네들 사이에 펩타이드 결합은 몇 개가 존재합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거든? 몇 개가 존재할까? 그렇지, N-1개 존재하는 거야. N-1개 존재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물어볼게. 봐봐. 얘네가 펩타이드 결합을 형성하려면 물이 하나 이렇게 빠져나간다 그랬잖아?
그럼 아미노산 N개가 결합하면서 빠져나간 물 분자 수는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N-1개지, 그치? 봐봐. 물 분자 하나 빠져나가면 펩타이드 결합 하나 만들어지는 거니까 똑같아. 이런 식으로. 알겠니? 그래서 요것도 참고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이거 아마 니네 이제 학교가 아마 형준이는 현대고니까는 아마 비상을 쓸 거고 교과서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지? 준수는 서초 반포니까 반포를 가면 동아출판을 쓸 거고 서초를 가면 미래인을 쓸 거고. 그 다음에 범준이 같은 경우 서울 상문이니까 서울을 가든 상문을 가든 교과서는 또 미래인이거든. 그래서 아마 미래인 교과서에는 요 내용이 나올 겁니다. 미래인이니까 비상에는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요것도 참고로 기억해두면 좋아. 자,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아미노산이 이제 쭉 결합을 해, 그지? 결합을 하는데 그 결과 이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 아미노산이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단백질이 되는 건데 그 아미노산이 결합하는 개수, 그러니까 10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졌냐 뭐 20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졌냐, 그 다음에 그 아미노산이 20종류가 있다 그랬으니까 아미노산이 같은 애들이 10개가 결합할 수도 있고 서로 다른 애들이 10개가 결합할 수도 있고 두 개씩 다른 뭐 이렇게, 그러니까 결합한 개수, 그 다음에 그 아미노산의 종류, 그 다음에 걔네들이 결합하는 순서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뭐가 다르다? 단백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아미노산이 몇 개가 결합했느냐, 어떤 애들이 결합했느냐, 그 다음에 걔네들이 어떤 순서로 결합했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의 종류가 달라져.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단백질의 종류가 다르다는 건 뭐냐면 단백질은 또 그 고유한 구조를 갖고 있거든. 자, 봐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미노산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결합을 할 때 그냥 단순히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결합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미노산이 여러 개가 결합하다 보면 이렇게 막 결합하다 보면 이렇게 꺾이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어떤 아미노산이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일직선으로 결합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막 병풍처럼 이렇게 꺾여져서 결합할 수도 있고 그래. 그러면 결국 그렇게 만들어진 단백질은 종류가 다른 거야. 그래서 종류가 다르다는 얘기는 입체 구조가 다르다 뭐 이런 표현도 하거든. 그래서 이 내용도 좀 꼭 기억을 해두세요. 아미노산이 결합을 할 때 몇 개가 결합했느냐, 어떤 애들이 결합했느냐, 어떤 순서로 결합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 만들어진 단백질의 종류가 다르다. 그 단백질의 종류가 다르다는 건 그 단백질의 어떤 구조가 다르다는 걸 의미한다 이거야. 알겠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봐봐.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이 이제 20종류의 아미노산을 갖고 만들어진다 그랬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자, 만약에 내가 아미노산이 예를 들어 3개가 결합해서 어떤 단백질이 만들어진다고 합시다. 근데 아미노산은 총 20종류가 있지.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백질 종류는 몇 가지가 되겠어?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미노산 일단 3개가 결합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질 때 걔네들이 어떤 순서로 결합하고 어떤 애들이 결합하느냐에 따라 단백질이 다 다른 거거든. 그러면 여기 3개가 결합하더라도 요 자리에는 20종류 중에 하나 올 거 아니야. 여기도 20종류 중에 하나고 여기도 20종류 중에 하나잖아. 그러면 이렇게 아미노산 3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질 때 만들어질 수 있는 단백질의 개수는 20의 3승인 거야. 이거 니네 응용하면 이렇게 나와. 아미노산이 5종류가 있는데 걔네를 3개를 결합해서 단백질을 만든다 그러면 단백질이 몇 종류 만들어지냐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거든. 자, 그래서 항상 요 밑이라고 하지. 밑은 뭐야? 그 문제에서 주어진 아미노산의 종류, 가지수. 그지? 아미노산이 만약 20종류다 그러면 여기 20 쓰면 되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만약에 아미노산이 5종류가 있대. 그럼 여기다 5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지수는 그 결합한 아미노산의 개수 써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그 아미노산으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는 단백질의 종류가 되는 겁니다. 알겠니? 이거 좀 잘 기억을 해둬라. 그래서 이렇게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일종의 단위체라고 하는 애들이 무수히 많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굉장히 큰 분자다. 고분자 화합물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단백질은. 알겠어? 그러면 그런 단백질들로 이루어져 있대, 내 몸이. 그치? 도대체 내 몸의 어떤 부위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느냐? 우리 몸에서 어떤 부분이 단백질로 돼 있는 거냐? 예를 들자면은, 자, 남자의 상징 뭐야? 근육 아니냐? 그지? 니네 근육. 그래서 왜, 물론 그럼 선생님은 남자가 아닌 거야. 그지? 근육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아무튼, 니네 헬스장 가서 왜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단백질 뭐 그런 거 쉐이크 많이 먹잖아. 그지? 근육. 그 다음에, 자, 이거. 머리카락. 머리카락도 니네 단백질로 돼 있어.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언급했다만 특히 니네 나이 때 지금 왕성하게 나오고 있는 성장 호르몬, 성호르몬, 이런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은 우리 몸 안에 효소라는 게 또 만들어지거든. 자, 대표적인 거 니네 배웠어요. 니네 밥 먹으면 뭐 하냐? 소화시키잖아. 그럼 우리 몸 안에서 뭐 나오지? 소화 효소라는 거 나오지.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종류의 효소가 만들어지거든. 그 효소도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에 의해서 그런 효소가 만들어진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우리 사람 피 나면 피가 빨갛지. 빨간 이유는 뭐 때문이야? 적혈구라는 때문이야. 근데 그 적혈구에 보면은 헤모글로빈이라는 또 단백질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죠? 단백질. 근육. 그 다음에 뒤에 나오겠지만은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세포라고 하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 세포막이야, 세포막. 세포막에 또 성분이 되기도 해요. 세포막의 성분이 또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근육, 머리카락, 호르몬, 효소, 헤모글로빈, 그 다음에 뭐 세포막의 성분,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지? 거기 보면 안 나와 있나? 그냥 대략적으로. 그 다음에 그것도 있구나. 요즘 시국이 아주 중요할 수 있는. 우리 혈액 속에 특히 항체라는 게 들어있거든. 그래서 내 몸에 나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걸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게 항체. 항체도 그 성분이 단백질인 거야. 그래서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단백질이라는 게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얻는 단백질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단백질은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이 주를 이룬다. 그지? 그래서 이런 부위들이 대표적으로 우리 몸에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지. 그 비율이 대략 한 4, 5% 정도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런 단백질이 어떤 일을 하느냐? 자, 첫 번째. 일단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단백질을 먹기도 하잖아. 그지? 그 다음에 그 단백질을 가지고 또 우리 몸 안에서 세포들이 에너지를 만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에너지원이라고도 하거든. 일단 첫 번째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음식에서 얻은 단백질 또는 내 몸을 이루는 단백질을 일부 가져와서 에너지 만드는 데 쓰는 거야. 단백질은 얼만큼의 에너지를 주냐면 1g당 4kcal 만큼의 에너지를 줍니다. 1g당 4kcal. 자, 두 번째. 자, 여기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얘네들 보면 단백질이 하는 일이 대략적으로 나오는 거야. 니네 나중에 배우겠지만 호르몬이라고 하는 애들은 우리 몸 안에서 내 몸을 항상 일정한 상태로 유지시켜 주거든. 그걸 항상성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호르몬이 항상성을 유지시켜 주는데 그 호르몬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결국 단백질이 하는 일이 이런 어떤 항상성을 조절하는 데 관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 효소라고 소화효소 같은 애들이 대표적인데 우리 이제 뒷 챕터에 나오는데 우리 몸 안에서 끊임없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거든. 물질 대사라고 하는 게 일어나는데 그 물질 대사를 하려면 반드시 효소가 필요하거든. 근데 효소의 주성분이 단백질이라며.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물질 대사에 관여하는 것도 결국 단백질이 하는 일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자, 헤모글로빈. 이것 때문에 피가 빨갛게 보이기도 하지만 얘가 대표적으로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거든. 그러니까
헤모글로빈 주성분 단백질이니까 그 단백질이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운반하는 작용을 또 담당하기도 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 운반 작용. 그럼 5번째? 자, 요거 항체. 항체라고 하는 게 또 뭐야? 우리 몸에 나쁜 놈들 들어오면 그거 없애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단백질이 내 몸을 어떤 외부 환경으로부터 혹은 외부 병원체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뭐 방어작용을 또 담당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다. 단백질의 기능이. 그래서 우리 몸에서 물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단백질이란 너 일단 아미노산 꼭 기억하시고요. 그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단백질이 되는 거. 그 다음에 단백질이 어느 부위가 이제 주로 단백질로 돼 있느냐, 그 단백질이 하는 일이 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다. 우리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알겠지?